거 자체가 5년 동안 끈질기게 그 막내 생활을 버텨온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혜인이가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살피는 거에서도 그게 단순한 어떤 인정 욕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정말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혜인이의 어떤 단단함이 나오는 것 같았고, 저는 혜인이를 굉장히 주체적인 5년차 막내로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약간 이제 그 배우 생활 하시기 전에 이런 좀 압박을 받은 경험이랄까?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접점이 생기는 그런 지점들이 혹시 배우님에게도 있으셨어요? 저는 연기를 하기 이전이라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도 계속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크고 작게 돈을 버는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네. 그러면 팀장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사람 제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왜냐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스타일이니까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제가 그 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차 막내지만 팀장 또한 20년 차 계속 팀장이기 때문에 물론 막내도 5년 넘게 했겠지만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곳에서 그 자리에 북박혀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진짜 이제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그 직원들한테 밉게도 보이면서 야속하게도 보이면서 어떤 때는 짠하고 약간 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그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스위치할 때 네. 이제 그 연기를 하시면서 좀 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쾌감을 느끼셨는지 연기하시면서 이 캐릭터. 쾌감을 느꼈나? 그냥 제가 연기를 했다기보다 그냥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어떤 호흡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뭐 팀장은 이럴 때 세게 하고 이럴 때 뭐 나쁘게 하고 이럴 때 뭐 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3명뿐이기 때문에 이게 3명이라는 그 작은 단위에서 오는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자기 때문에 뭐 이게 나쁜 말이라든지 좀 이렇게 센 말, 그러니까 혼내는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사실은 이 친구가 나가면 또 누가 와야 될 것인데 그럼 내가 또 더 고달파지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태미가 계속 있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둘이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 친구가 함께 하는 게 어쨌든 같은 동료로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낼 땐 혼내고 그리고 지켜줄 땐 지켜주는 그런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본대로 한 것 같은데. 네네. 진짜 팀장님 같지 않으세요? 이 답변조차가? 네. 너무 완벽합니다, 팀장님. 일단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대리님 얘기도 좀 들어보죠, 손예원 배우님.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3명밖에 없는 작은 조직에서 슬기로운 직장생활, 나름의 어떤, 그러니까 뭐 균형을 자기만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카메라로 감독님이 보실 때는 뭐지? 약간 다 시켜먹고
본인은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다가도 실은 이제 할 거 다 하고 퇴근 라이프도 즐기고 좀 어떻게 좀 그 인물을 해석을 하시고 어떤 점이 또 이렇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 전사가 원래 설정상 영화상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태미는 돈이 많은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일이 뭐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막 이게 물론 저는 그 설정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을 조금 이 캐릭터에 좀 그러니까 물론 드러나진 않지만 좀 녹여서 해보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진짜 아쉬울 거 없는 사람처럼 할 말 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할 때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보고 나니까 태미가 뭔가 안 과장님께도 그렇고 그 금순 배우님 연하수에게 하는 말들도 그냥 태미 성격이나 돈이 뭐 여유가 있어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팀장님과 그리고 혜인이 서로 팀으로서 하나가 서로가 그 끈끈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충분히 믿고 총대 메고 할 말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좀 느꼈어요, 사실은. 그랬고 그런 지점과 그리고 어쨌든 촬영할 때는 좀 나름의 츤데레인 면과 또 반대로 혜인을 좀 챙기는 면을 좀 적절히 선을 좀 잘 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그 납작이라는 말은 이 캐릭터들의 납작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 영화 완성되고 나서 본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캐릭터들이 진짜 납작함이 없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약간 오해와 이해의 경계를 좀 타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 때는 실제 경험도 있었겠지만 이 3인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어떤 구성을 좀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연차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간극으로 세대 차이도 조금씩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구성은 가장 그래도 핵심이 되는 지니 캐릭터를 중심으로 중간에 태미라는 약간 위아래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츤데레 캐릭터를 두고 마지막에 5년씩이나 이제 막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의 내공이나 사회생활의 내공은 있으나 여전히 막내라는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역할 이렇게 해서 약간 3단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배우님들 캐스팅할 때는 전작들을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럼 꽂히신 전작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네. 저번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긴 했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네. 태미 역할의 예원 배우님은 제가 그날 밤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처음 뵀었고 거기서도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그 단편 영화 눈물에서 그 아주 오래된 커플인데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예원 배우님이 너무나 잘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너무 잘 싸워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 팀장님도 그 회사원 역할을 하신 게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그 굉장히 짧게 나온 역이었는데 거기도 약간의 팀장님이었어요. 근데 대사가 한두 마디였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우아하고 거기에다가 힘이 있고 그리고 좌중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다. 회사원 이제 역할 중심으로 네. 배우님이 있으시잖아요. 회사원 또 그죠? 네네. 그리고 회사원 많이 했어요. 네. 일을 네. 영화 안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혜인 배우 역을 해주신 영교 배우님은 제가 이전에는 전혀 사실은 알지 못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이후로 이제 영화를 찾아보고 뵙고 하면서 계속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음. 처음에 뵀을 때 그 너무 혜인이랑 싱크로율이 높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맛집 알바를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찌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어쨌든 이제 좀 약간 그런 이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래도 직장을 다녔고 여기 지금 집이 좀 부유하신 분도 있고 빌런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좀 절실하신 거죠, 직장을 다니는 게. 왜냐면 좀 기러기 아빠 같은 그런 설정도 있고 울분을 터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일하면은 사실 힘드신 분인 거는 좀 그 캐릭터가 차마 말을 못 읽겠어. 알고 계셨죠? 네네. 네, 어떻게 너무- 비춰질지. 네, 너무 캐릭터를 잘 보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되게 불쌍한 남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인정에 호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일단 물론 이제 약간 그 기능적으로는 빌런의 역할이긴 하지만 어쩌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 어떤 이 직장 생활에 어쩌면 꼭 존재해야만 하는 또 그런 위치인 것 같고 그런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안과장은 또 기러기 아빠라는 설정을 또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뭔가 이 어쩌면 겉보기에는 혜인을 되게 좀 이렇게 압박하고 뭐 이렇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안과장도 혜인과 같은 시절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안과장 같은 빌런이 되기까지 그 설마 진짜 과정이- 혜인처럼 네. 했을까요? 이거?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아 같은데. 그냥 약간 뭐 혜인 같은 시절에는 신입사원 시절에는 좀 어리버리하지 않았을까 안과장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안과장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아 이렇게 해야 내가 그 과장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구나. 끈질긴 생명력. 네. 그래서 어쩌면 혜인을 바라볼 때 안과장은 혜인을 자신을 보는 것 같이 아마 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고 아니 혜인이 그걸 느꼈을까요? 그 보통 왜 꼰대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 혜인이 열심히 해서 제자리에 올 수 있어도 안과장님 자리는 못 갈 것 같은데. 네네. 그 보통 이제 꼰대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누군가한테 조언을 할 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이제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되게 좀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